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들 보셨다시피 2시 정도까지 굉장히 강세였어요. 진짜 무슨 뭐 코로나 테마주는 싹 다 저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시장 따라 같이 쭉쭉 빠졌던 종목들도 굉장히 큰 반등을 연속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좀 길게 보면 5일째고, 중간에 하루 빼고, 5일째고, 짧게 보면은 이제 3일째 정도인데, 코스닥이 특히 강하죠. 코스닥이 이제 주로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오늘 강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같이 안고 있는, 지수다 보니까 코스닥이 P에 비해서 좀 강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거칠게 미친 듯이 내려갔는데 신용 잔고는 많이 털렸다고 하는데, 아니 올라갈 때도 적당히 올라가야지 너무 자극적으로 올라간다. 약간 불안정해요. 아까 전에 뭐 5%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날 시장이 마이너스 5%가 떨어지고, 맞죠? 이날 3% 4%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2% 올라가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4% 떨어지고, 마이너스 한 2% 올라가고, 플러스 2% 올라가고, 마이너스 5% 떨어지고, 마이너스 12% 떨어지고, 플러스 뭐 9% 올라가고, 마이너스 5% 떨어지고, 플러스 8% 올라가고, 플러스 5% 올라가고, 장중에 플러스 5% 올라갔다가 플러스 2%로 끝나고, 이런 무슨 개별 종목 마냥, 개별 종목 소형주 마냥 주식 시장 전체, 코스닥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었나? 과거에는 이랬던 적이 있었나? 언제가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요?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시기. 이 정도급의 폭락이 나왔을 시기에만 이런 정도의 연속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번에 2018년 10월이나 2019년 8월 달에 지금의 약간 전초전이죠. 그때도 막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때도 회복력이 좀 빠른 시장이었고, 그때도 바닥권에서 한 5% 정도의 상승을 보인 날이 하루 정도는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심한 적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돼요. 연속적으로 며칠 연속이 이렇게 된다는 거. 2008년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바닥에서 하루에 뭐 5에서 10% 움직이는 거 정말 연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고, 1998년도에도 그랬어요. 1997, 8년도에 IMF 때. 이 당시에는 이제 상한가가 7%로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만큼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어요. 어쨌든 그 뒤에 펼쳐진 시장의 분위기는 다들 뭐 살아오셨으니까 아실 테고,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시장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그 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그렇죠? 두 가지. 일단 두 가지.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세 가지로만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유동성에 대한 얘기. 유동성이 지금 오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시장에 진짜 돈들이 많구나. 지금 대기 자금 엄청 많았고, 야, 이렇게 바닥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나?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고, 연속적으로 계속 끌고 매수를 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아직도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은 개인들만 사고 있었음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튼튼하게 반등할 수 있구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일단은 지금 투자처를 찾지, 지금 시장 약간 코로나 분위기가 완전히 갑자기 급진전되면서 이런 폭락 시장을 보고 하니까 투자처를 막 찾지 못해서 일단 대기 상태에 있는 돈이 일단 많은 거예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예수금을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주식을 매도해서 생긴 돈이 아니라 새롭게 투입되는 돈들이에요. 기존에 있어서 매도해가지고 생긴 돈들도 있지만 그거는 보통 손실 처리가 된 돈이 많고 새롭게 공급되는 돈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처를 부동산 시장 마땅치 않아서 넘어오는 자금들, 대기 자금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지금 이 금리가 많이 낮아진 이 틈을 타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돈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돈들 있잖아요. 이번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시장 방어하기 위해서. 자, 그런 돈들이 굉장히 겹쳤습니다. 자, 그런 돈들의 대부분은 12년 전을 떠올리는 돈들이에요. 20년 전을 떠올리는 돈들이 22년 전을 12년 전과 22년 전을 진짜 큰 손들은 진짜 알짜배기 굵직한 자금을 운영하는 그 자금 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 누군가들은 벌써 냄새 맡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우리 이제 다른 개인들은 개미들은 신용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여기서 증권사들 제가 전화 많이 막 돌렸다고 말씀드렸죠. 증권사들 바쁘게 진짜 제일 바쁜 날이 요 날이었어요. 각 증권사들 신용 반대매매가 평소에 만약에 평소에는 한 1,200계좌가 나왔다면은 이날은 막 수백 계좌가 이렇게 나오는 수천 계좌가 반대매매 예정인 각 지점마다 정말 바쁘게 다 전화 돌리고 이거 전화 돌리거나 문자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신용으로 투자한 게 지금 위험해서 담보 비율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도하지 않으시면 혹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내일 하한가 주문 처리가 됩니다. 강제로. 그게 바로 요 날이겠죠. 요때 이래가지고 아이고 나 돈도 없고 그냥 내일 반대매매 되네 그냥 팔아야겠다 해서 투매가 막 일어났어요. 거래도 호가도 없는데 막 투매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 개인들은 대부분 돈이 있는 개미들이 아니죠. 그렇죠?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벌어보려 신용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위에서 코스닥 900 날아갈 때부터 코스닥이 900 날아가는데 누군가는 막 1000, 2000, 3000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샀을 때 계좌 트고 막 엄청나게 그때 계좌 많이 늘었다 했잖아요. 코스닥 900 갈 때 계좌가 폭발하던 그 당시 요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용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신용으로 매매했던 사람들이 돈이 많지가 않다고요. 돈이 적기 때문에 빨리 벌어보려고 했던 돈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마지막에 갈렸습니다.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지금 6조 어제 기준으로 6조 4천억까지 떨어졌어요. 6조 4천억이면요 역사적인 겁니다.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신용 잔고를 붙여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자, 신용 잔고 선 보이시나요? 좀 굵게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신용 잔고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신용으로 투자를 지금도 공포스러워서 잘 못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용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신용이 박살났어요. 그동안 이 구간 동안 신용으로 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파이널 진짜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마지막 다 죽였어요. 완전 다. 그러면서 거래는 여기 화면 안 보이네요. 거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폭발하고 있어요. 어떤 거래?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공급되는 거래 혹은 나가는 거래랑 어차피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들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냄새를 맡고 지금 자 돈을 쌓아두던 엄청 큰 손들이 2008년에 부를 이뤘던 사람들 2008년도에 큰 부를 이뤘던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시기에 큰 부를 이뤘던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에요.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판단들을 했던 큰 손들이 보통 많아요. 혹은 큰 손들과 함께 판단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의 일반 개인들은 저기서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는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 내 그냥 공포감 때문에 투자를 못 해요. 일반적으로 다 올라와서 이제 되는구나 하고
갑니다. 이제 되는구나 하고 갑니다. 이런 구간에서. 자, 그 당시에 부를 잃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 기회에 빠져나가 있다가,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가거나 하여튼 다른 쪽으로 빠져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탁금 늘어나고 지금 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아까 전에 신용 다 끝나고 나서 남들 피눈물 흘리는 그 시기에 그 물량을 받아가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개인 자금의 힘으로 올리고 있어요. 자, 그들은 개인 돈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돈들은 개인들이 가장 돈이 많습니다. 약간의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뭐죠? 삼성전자가 남들 더 많이 가는 동안에 반등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열차를 타고 가득 있는데, 이거 누가 개인들한테, 이 많은 개인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려고 하겠어요? 외국인들이? 아니, 외국인들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정말 독하고 악합니다. 절대 착하지 않아요. 이들은 공매도를 잔뜩 쳐놨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일 수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 거는 아주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일단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수익이에요. 공매도를 잔뜩 쳐놔서. 자, 절대로 이들 팔기 전까지는 올리면서 팔 수는 있어요. 어제처럼, 엊그제처럼. 올라가는 날은 개인들이 팔아줘야 되고, 그러지 않은 날은 철저하게 다음날 외면해버립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죠. 어제 개인들이 또 500만 주를 샀어요. 오늘 올라가겠어요? 다시 채워놨는데, 판만큼 채워놨는데, 오늘 다른 종목들 바이오 섹터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내려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개인들과는 다른 개인입니다. 지금요, 2008년, 1998년 이때를 얘기를 하는 그 개인들은 돈이 많아요. 그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사진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사요? 당시에는 삼성전자를 샀겠죠. 왜? 삼성전자는 지금처럼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무거운 종목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다 큰 종목이 아니었으니까. 어린 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자, 작년 이제 다 큰 성인이 있어. 자, 앞으로 누구한테 투자할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누가 더 클 것 같아? 이미 잘하는 사람보다 어린아이 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큰 손들은 중소형주에 집중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막, 지금은 액면가가 바뀌었으니까 50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던 시절 말고 300만 원 했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한 4만 원 막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00원 하던 시절이죠. 환산해서. 그 당시에 2,000원 아니지만 4만 원이었지만, 지금 가격이었지만 액분을 했으니까, 액면 분할. 한 당시에 4만 원, 지금보다 한 50분의 1인 가격을 했을 때 삼성전자 그런 입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가 됐을 겁니다. 12년 전 혹은 22년 전쯤. 그때는 삼성전자가 통하죠. 그런 종목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다 큰 종목에 그렇게 이런 황금 기회를 낭비한다고요? 남들 1,200% 올라가는 동안 얘 10%, 20% 많이 올라가면 30%일걸요? 물론 떨어지는 동안에도 30%밖에 안 떨어졌죠. 남들 5, 60%, 60, 70% 떨어지는 동안. 근데 그만큼 반대급부가 더 커버려요.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삼성전자 많이 못 갑니다. 절대로. 그 개인들이 수천만 주 다 나오기 전까지는요. 다 나오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형주는 대형주에 시가총액이 300조 원짜리는 못 가요. 300조 원이 400조 됐는데 30% 올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천천히 갈 겁니다. 가더라도. 개인들 다, 어차피 개인들은 없어진 다음에 가요. 결국에 개인들은 승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개인 돈은 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개인들은 누구죠? 큰 손들은 누구죠? 개인들이 가장 돈이 많아요. 지금 항상 개인들은 매수를 많이 합니다.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자, 지금 이틀 동안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고, 며칠 동안요. 그 개인들은 나중에 잘 나가지 않을 개인들입니다. 즉 쏟아내지 않을 개인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기회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단타를 하려고 들어왔던 외국인과는 좀 다릅니다. 요새 외국인들 단타 많이 하죠. 이런 물량들은 진짜 좀 멀리 보려고 일단 싸게 묻어놓으려고 하는 돈들이 좀 처음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12년 전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2년 전에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22년 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만 알아요. 역사적으로 공부해서 데이터로 안 결과고, 다 경험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돈은 단타를 하려고 하는 돈이 아니에요. 개인 돈은. 그러니까 평소에 보는 개인 돈이랑 좀 구별을 지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흔들어댈 겁니다. 왜? 삼성전자에 들어간 개인은 그런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은 여러 가지 개인들이 있겠죠. 삼성전자를 하는 개인들은 진짜 종목을 이런 황금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회가 온 장이라고 하는데, 나 주식이나 해볼까? 주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사야 되지? 아, 생각나는 종목이 없어. 응? 기껏 생각나는 거, 뭐 사지? 그래, 대한민국 망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도 안 망할 거야. 삼성전자 생각나는 게 없네. 삼성전자 혹은 뭐 있지? 나 비행기, 대한항공, SK하이닉스 이런단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현대차. 쉽게 못 가요. 그런 개인들과 다른 개인들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소형주 정말 최바닥주에서 묻어놓고 가려고 하는 투자, 진짜 시가총액 1000억 가치 하는 거 200억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배팅해서 묻어놓으려고 하는 돈들이 지금 황급히 며칠 동안 들어왔어요.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흔들어댈 거예요. 그 흔들어대는 건 어떤 걸로 흔들어대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흔들 수도 있고, 하여튼 흔드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장이 평균 5% 정도씩 움직이잖아요. 내려갈 때도 5%씩 내려가, 7%씩 내려갈 수 있어요. 조정도 굉장히 거칠게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때 흔들 때는 밑에 기반을 다져놓은 그런 돈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테마주에 붙었던 큰 돈, 그 단타성으로 붙었던 돈들, 지금 단기 급등에서 그 빠져나올 시간을 보고 있는 그런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겁내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약간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흔들릴 거예요. 즉 먼저 판을 깔아놓은 최저점 이후에 어떤 파동이 나오든 또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여유 자금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거는 뭐 각자 상황마다 다릅니다. 저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계좌에 대기하고, 그걸 뭐 단타를 해서 잠깐 하든 일단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절대 이렇게 못 올라가요. 정말 올라갈 확률 희박해요. 한 5%랄까. 치료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극적으로 막 분위기가 확 바뀌는, 쉽지가 않아요. 출렁임을 많이 줄 거란 말입니다. 기회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찬스가 와요. 그때 잡으려면 사실 노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투입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노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빚내지 마세요. 그 빚은 또 한 번 상처를 줍니다. 신용을 또 여기서 또 들어가든, 그건 신용을 들어가면 또 꼬여요. 내가 사자마자 또 한 번 크게 밀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리해서 빌려서 투입하는 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는 돈, 여윳돈. 내가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1000만원 지금 방치해놓고 있어. 어디다가 놓고. 근데 내가 생활자금 해가지고 이거 그냥 투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돈이 혹시 있으시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마다. 절대로 단기성 자금은 안 돼요. 빌린 돈은 단기성 자금이죠. 조마조마한 자금은 안 됩니다. 지금 시기는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했고, 그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시장,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의 설례는 미국 시장에서 먼저 펼쳐졌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좀 길어지는데 쭉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주시고, 미국 시장에서 과거에 2008년도에 유동성 시장이 펼쳐졌었죠. 자, 시중에 자금을 풀어버립니다. 이 서브프라임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한 이 시장을 보고 시장을 살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때 금리가 제로금리. 자, 한동안 금리가 제로에 있었죠. 거의 엄청나게 오랫동안 올라왔죠.
제가 표현하는 선진국 증시가 펼쳐졌습니다. 중간중간 출렁이면 크지만 선진국 증시가 펼쳐졌었어요. 우리나라 이거 못할까요? 이 정도까진 못하겠죠. 우리가 뭐 최1 강대국도 아니고 제1 강대국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지금 여기 6,000포인트에서 29,000, 30,000포인트면 5배가 4-5배가 가는 시장이잖아요. 다우도 그렇고.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요거 12년이에요.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바닥에서 풍부해졌을 당시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그게 사람이 지금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일 겁니다. 미국도 2008년도만 보면 그걸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냥 그때 어땠는지 데이터들과 지표들을 보고 추정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장기적 낙관론자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출렁여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를 보세요. 항상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보시면 출렁임이 어떻게 됐든 장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400포인트, 막 1,500포인트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보고 왔잖아요.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을 때. 자, 이런 기회가 만약에 펼쳐진다면은 잡아야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도망가요? 뭐 무슨 맨날 시장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도망가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도망가는,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도망가는. 과거 20년 전에 우리가 왜 주식하지 말라, 막 어른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를 왜 했어요? 닷컴 버블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엄청나게 부를 이뤘던 사람들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주식은 항상 그렇게 폭등하는 건 줄 알고. 닷컴 버블 때 다 이거 이때 다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주식 시장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그때의 삶을 경험하셨잖아요. 뭐 이거는 주식에 관심이 있어야만 알 수도 있겠지만 이때 주식에 대한 격언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역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들어와서 자꾸만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와서 자꾸 여기 나가고, 여기서 들어와서 자꾸 나가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아예 그냥 여기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계속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냥 다 이겨내고 겪어가든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행운인 거죠. 이런 구간에서 처음 들어온다라는 건 진짜 행운 아니에요? 복 받은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지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나는 행운이라, 나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정들을 알고 어떤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하여튼 좀 이 유동성 풍부한 시장의 결말이라고 써놓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에 대해서 좀 길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또 천천히 풀어갈 거예요. 지금 어차피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유동성을 오늘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동성 같이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 항상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변동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대요. 그러고서 공포지수가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오늘 잠깐 반등했거든요. 내려올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코로나 테마 이후 요거는 이제 오늘 좀 길어지니까 내일 혹은 좀 시간이 흘러서 좀 그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 2번을 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코로나 테마주가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끝날 것 같아요. 4월 치료제 나오고 3월 뭐 막바지에 들면은 언제 끊길지 모르겠지만 곧 무너지겠죠. 평생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항상 봐왔듯이 테마주 결말은 항상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나서 그 돈이 빠져나가냐 아니면 다시 다른 섹터로 들어오느냐, 그거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섹터가 과연 어디인지, 판을 어디서 먼저 누가 깔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싼 종목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헐값에 나온 종목들. 그 다음에 준비할 만한 것들 판 깔게 해드릴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정말 자극적으로 테마주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테마주가 위에서 더 가냐 지금부터 더 가는 퍼센테이지랑 밑바닥에서 시장 때문에 줄줄줄 샜던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가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차피 둘 다 가긴 가는데 테마주는 결말이 떨어지는 결말이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결말이 올라오는 결말이라면 직장인 기준에서 뭐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어차피 둘 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면 또 밑에는 앞으로 수백 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 많을 거고 어디가 편한지 그리고 22년 만에 찾아온 기회에서는 어차피 맨날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고 급등하는 종목은 있어요. 여기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좀 6개월 뒤로 밀어놓고 그때도 또 나올 테니까 그때 테마주도 나올 테니까 그때 하면 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시기에서는 어떤 걸 접근해 줘야 되는지 어떤 게 맞는지 당연히 저는 다시 쉽게 오지 않을 만한 그 바닥이 깔린 위치에서 내가 거기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종목을 골라서 하는 것이 어차피 시간 지나면 테마주 위에서 올라가는 거 항상 나오는 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런 바닥 기회는 다 지나갔겠죠. 자, 하여튼 오늘 이런 시장이었고 제가 느낀 시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 큰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물론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는 또 한번 출렁임이 클 겁니다. 오늘도 막판에 흔들었던 거 어제도 오후장에 흔들었던 것처럼 거칠게 흔들어댔죠. 그런 것처럼 흔들 겁니다. 마음을 계속 흔들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결국 내려가게 만들 겁니다. 반드시 흔드는데 크게 흔들 수 있어요. 5%짜리 시장 폭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W 파동 잡아갈 수 있어요. 자, 어느 타점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는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카톡방에서 방송이나 장중 방송이나 하여튼 꾸준히 붙어 계셔야만 기회를 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복도 하려면 주식으로 잃은 거 어디 가서 회복하겠어요? 일해서 회복하실 거예요? 일당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주식으로 잃은 건 주식밖에 없어요. 혹은 다른 투자 상품밖에 없어요. 뭐 선물이라든지 해외 선물이라든지 혹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서 이런 건 금융 투자 상품밖에 없어요. 혹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하여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지금과 같은 기회에서는 큰 손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된다라는 일단 주제로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종목은 뭐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 종목 몇 개가 나왔는데 신라젠이 가장 강력하게 코로나에 코자도 안 붙이던 종목이 갑자기 코로나를 엮겠다면서 어제 바이오톡스텍에 이어서 그렇죠? 어제 바이오톡스도 갑자기 상한가급으로 간 다음에 오늘도 급등 나왔죠. 신라젠이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코자 붙이고 오늘 흔들 때 여기서 상한가를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면서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시에는 이거 팔아서 이거 사고 이거 팔아서 이거 사고 이걸 되게 잘해줘야 돼요. 되게 바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을 노려야 돼요. 그래도 충분히 기회는 떠나지 않았을 시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시장 혹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출렁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더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시장이 변동성이 크면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내려간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